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그래. 에어로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 핸들바가 좁아짐에 따라서 자세가 이미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또입니다. 여기 있는 게 보이십니까? 뭐 이거는 다들 아시겠죠? 바로 마돈입니다. 보급형 마돈을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SL 라인인데요. 에몬다도 그렇고 마돈도 그렇고 SL 라인 같은 경우는 SLR 라인보다 밑에 등급이지만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이런 자전거들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돈까지도 보급형 기종을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뒤에 사장님은 조립하고 계시고 갖고 왔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모델은 SL7이고요. 뒤에 있는 모델은 SL6 모델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동계 차이가 조금 있고 휠 차이가 좀 있고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 오늘 그런 차이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인서트랑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스펙 얘기를 하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가격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제일 궁금한 거는 가격이실 테니까 SL6 지금 뒤에 있는 이제 검정색 모델인데 755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지금 SL7 같은 경우는 885만 원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듣고 조금 재미있는 거는 둘 다 전동 구동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가격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가격이고요. 자, 일단 프레임에서 할 얘기가 많죠. 여기 지금 SL 라인 같은 경우는 500카본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급형 기종이기 때문에 SL 라인 같은 경우는 다들 500카본을 에몬다도 쓰고 있고 마돈도 이번에는 500카본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프레임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이소 플로우. 지금은 아이소 플로우라고 그러죠. 전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소 스피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소 스피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큰 이슈 같은 경우는 무게. 이게 무겁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느 일부분에는 소음이 있다고도 했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분해 정비를 하면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무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나갔던 이슈들이었죠. 하지만 그거를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지금 만들어진 이 아이소 플로우라는 거를 대체를 했습니다. 요게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이소 플로우를 만들면서 우리가 제일 와류가 많이 생기고 저항이 많이 생기는 이 안쪽에 물통 사이와 물통 뒷부분에 생기는 와류와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다리에서 생기는 이런 와류, 저항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뒤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집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가 많은 이 시포스트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트랙에서 말하는 캔틸레버 신마스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방식 자체가 약간 뒤로 숙여서 기대는 방식의 시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얘기가 좀 많죠. 얘기가 좀 많은데 뭐 잘 부러질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트랙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슈가 있거나 저게 약하거나 뭐 부러졌다 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모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SNS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부러졌다면 굉장한 이슈죠. 자덕들에게는 굉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전 세대 같은 경우도 오브셋 그러니까 그 신마스터가 뒤로 좀 가 있는 형상이 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로백 그러니까 뒤로 가 있는 그런 포지션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포지션 자체에서 안정감이 좀 있고 에어로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자세가 좀 나올 거다.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바뀐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했던 거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아이소 스피드를 버리고 아이소 플로우로 넘어오면서 아이소 스피드라는 것 자체가 이 승차감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아이소 플로우 자체가 이제 승차감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타보신 분이 저희 클럽 회장이 지금 요 7세대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사실 제가 신장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아이소 스피드에서 약간의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조금 유격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토크를 좀 많이 줬을 때. 근데 지금 아이소 폴로 모델 같은 경우는 타면은 확실히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안 느껴져요. 강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승차감에서는 별 차이는 못 느껴요. 장거리 정도 갔을 경우에는 저는
지금 모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됐으니까 장거리 가거나 이럴 때 조금 더 편하더라. 요게 이제 중점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에서 저는 이 자전거를 사진으로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프레임에서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크랭크를 잡고 있는 밑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모든 전작들보다 굉장히 좀 두꺼워졌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전작도 굉장히 좀 두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무통 게이지 위까지 완전히 올라와 있어요. 마치 프레임만 봤을 때는 진짜 TT차 같은 연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만큼 힘 전달에서도 굉장히 좀 우위가 있을 거고요. 댄싱을 치거나 이럴 때 잡아주는 밑둥이 정말 크랭크가 제일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그게 잡아주면서 다 전달을 하고 손실이 없게끔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프레임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라운딩 자체가 굉장히 곡선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휠도 잡아주고 에어로 프레임 형상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기 때문에 되게 매끈하게 잘 나왔죠. 다운 튜브에 이 굴빵하면은 뭐 마돈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프레임에 이번에 7세대로 넘으면서 마돈 프레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좀 프레임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남성미가 있게끔 프레임이 굉장히 근육질의 몸매의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SL6 같은 경우는 엘리트 50mm 휠을 쓰고 있고요. 7 같은 경우는 프로 51mm 휠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 다 뭐 카본의 등급이나 허브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근데 하지만 형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고 지금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R3 그리고 25C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다 엘리트 콤프 안장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요것도 SL6 요번에 24년식 모델처럼 52 사이즈까지는 155mm짜리 안장이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145mm짜리 안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트랙은 제가 맨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이징 기술이 있기 때문에 라이더분들의 사이즈에 정확히 맞춰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조금 더 세밀하다는 점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제일 제가 눈에 많이 보이는 게 핸들. 이 핸들에서 또 할 얘기가 또 많습니다. 에몬다 SL6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스템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에몬다와 마돈까지도 그 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 스템 같은 경우는 밑에 캡이 달려갖고 일체형 핸들이 아닌데도 굉장히 일체형스럽게 잘 매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옛날 같은 경우는 에몬다 같은 경우는 너무 구멍이 커서 뭐 좀 뭉툭하게 만들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요렇게 스텝 링까지도 아주 일체형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끈하게 잘 빠졌고요. 일체형이 아닌데도 계속 강조하지만 일체형이 아닙니다. 일체형이 아닌데도 스템이 굉장히 일체형스럽게 잘 나왔고 케이블이 눈에 운전자, 라이더분에게 눈에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다가왔어요. 요거는 진짜 저도 한번 바꾸고 싶을 정도로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블렌더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에 밑에 부분은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브라켓으로 블렌더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마돈 일체형 핸들바에 밑에 구멍 조그만한 거 있어서 거기다 볼트를 체결해서 하는 브라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렌더 시스템이 없어진 게 아니고 블렌더 시스템이 조금 변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인 부분이 마이너스 7도. 자, 핸들바로 넘어갈 텐데요. 일체형 핸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SL 라인에서 카본 핸들을 드디어 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일체형 카본 핸들바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RSL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신형인데 요거를 실질적으로 타보신 라이더분, 저희 회장님이죠? 얘기를 일단 다시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핸들이 좁아지면은 저희가 자전거를 타면서 의식을 하지 않아도 에어로한 자세를 자전거를 타면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그래요. 에어로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 핸들바가 좁아짐에 따라서 자세가 이미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조금 호흡에서는 조금 예민할 수 있어요. 조금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조금은 예민하게 호흡에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드랍바를 잡았을 때랑 그 위에 핸들바를 잡았을 때랑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오히려 드랍바를 잡았을 때 더 편한 포지션이 유지됩니다.
핸들바가 그래블바처럼 약간 이렇게 각도가 좀 휘어졌는데 땡기실 때 오히려 상단 핸들바 잡는 것보다 드랍바 잡고 치는 게 좀 더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써봤을 때 처음에 제가 이 자전거를 저희 회장이 타봤을 때 처음에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상 쪽, 이제 위쪽을 잡았을 때 확실히 누가 봐도 핸들이 작아요. 자, 상부 쪽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운드 된 이 부분이 전작보다 굉장히 좀 많이 깎여 있어요. 그래서 라이딩 할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냐가 제 중점이었었는데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국이 되면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돈 같은 경우는 에몬다나 도마니처럼 장거리나 편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에어로, 극강리 에어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전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딱 앞에서 봤을 때 그래블 바이크 핸들처럼 밑에 드랍바 자체가 약간 좀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받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라운드 자체가 좀 많이 깎였고 실제로 위에보다 밑에가 3cm 정도 넓습니다. 그래서 드랍바를 잡았을 때는 조금 더 신장에 좀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넓혀놨다, 원래 사이즈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게 56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6은 42 사이즈의 핸들바가 나오는데 위쪽 같은 경우는 3cm 정도가 더 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9가 맞는 거고 밑에가 42 사이즈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랑 요즘 자전거들의 트렌드 자체가 약간 핸들을 작게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적응 기간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 비해서 어깨가 조금 크신 분들이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적응하는데 그렇게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자전거 갖다가 랜도너스 200km도 타고 해봤는데 굉장히 좀 장거리에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 적응 기간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당연히 SL7 같은 경우는 울테그라 구동계를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SL6 같은 경우는 105 DI2 전동 구동계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두 가지 중에서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자전거의 최대 무게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SL6 같은 경우는 56 사이즈 기준으로 8.4kg. 근데 이제 이 무게가 전혀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에몬다 SL6 경량 바이크라고 하는 에몬다도 8kg 초반대 8kg 초반대가 나오는데 마돈인데 500카본 똑같이 쓰고 전동 구동계까지 들어갔는데 8.4kg. 이거 절대 무거운 거 아니고요. SL7 같은 경우는 8kg, 딱 8kg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56 사이즈 기준입니다. 56 사이즈 기준으로 8kg 정도가 나옵니다. 올테그라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의 무게가 좀 빠진 거고 휠이 좀 바뀌니까 거기에서 무게가 좀 빠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 절대 무게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이 정도면은 쏘쏘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L6 마돈도 이제는 보급형 기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마돈 같은 경우 저는 돈이 없는 라이더로서 제가 자전거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 했을 때 뭐 대차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중고로 팔고 다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프레임 같은 경우가 전동 구동계만 생각해서 나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기계식 구동계는 달 수가 없어요. 근데 트랙에서 그런 기술이 없어서 이걸 안 만들었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못 만들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좀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림 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의 추세처럼 기계식 구동계에서 전동식 구동계로 넘어가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라이더분들에게 어쩔 수 없는 소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저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동 구동계를 지금 써보진 않았지만
조금 더 기계식 구동계를 쓰고 싶은 유저로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면은, 그래서 한 5에서 600만 원 정도 사이로 만들어져 있는 SL 라인을 만들어주면은 아무래도 진입 조건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유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이거 사야지. 그런데 그거 빼고는 정말 제가 봤을 때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에어로바이크에서는 정말 완벽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들을 지금 주문하면 언제 오냐? 내년 1월달. 빨리 오면은 뭐 12월 달에도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이제 앞당겨질 수는 있으니까 더 들어가지는 않겠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SL7은 52 사이즈, 52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SL6 같은 경우는 54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가지 모델씩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주문해도 어차피 1월 달에 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주문하시면 작은 사이즈랑 제일 큰 사이즈 58 사이즈랑 47 사이즈, 50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대씩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 주문하신 분들 수준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와서 선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52 사이즈, 54 사이즈 저희가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오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출고될 수 있는 부품은 2대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휠을 최고 등급으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은 이거 핸들바를 일체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대품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오케이. 휠이나 핸들을 일체형으로 바꾸고 싶다, 휠을 뭐 최고급 등급으로 바꾸고 싶다, 안장을 뭐 신형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저희 행복자전거 같은 경우는 대품을 받아드리고 최대 큰 폭으로 할인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실 분들은 오셔갖고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SL6 라인업 자체를 말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인사를 같이 하겠네요. 오늘 사장님이 말이 없으시죠? 요즘에 사장님이 말을 잘 안 해. 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무조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뭐 이 근처 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문해 주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자전거 요즘에 또 리모델링 했으니까 오셔갖고 또 한번 쫙 둘러보시고, 있는 자전거, 진열자전거 많으니까 오셔갖고 아이쇼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 여기 계속 있으니까 오셔갖고 얘기 같이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사장님 안녕,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세요.